운동 후 식사를 준비하는 현선 씨. 사실 살을 뺀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현선 씨의 오늘의 첫 끼 샐러드입니다. 고기는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 식단 조절을 하니까 아침 저녁은 저 샐러드로 야채로 지금 유지로 먹고 있어요. 전에는 그냥 일반식을 양을 조금 줄였는데 그거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살을 빼기 위해 먼저 식사량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어 모든 탄수화물과 지방을 끊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먹고 있다는데요. 며칠 전에 명절이었잖아요. 사람들은 맛있게 막 고기랑 전이나 먹는데 저는 샐러드 먹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저 가족들 식사할 때 저 나와 있었어요. 한번 입대면 제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강하게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덜 먹어도 더 찌는 나이살. 언제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진료를 받아보면 다 살로 인해서 다 안 좋아진 결과를 듣다 보니까 내가 이대로 계속 살 찌고 살면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곧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현선 씨와 같은 고민으로 일상이 괴롭다는 여성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찌는 나이살이 고민이라는 56세 김현희 씨를 만나봤는데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현희 씨. 그런데 한참 동안 무언가를 골똘히 살펴봅니다. 지금 칼로리 보고 있는데요. 음식할 때 조금이라도 칼로리 낮은 걸로 살이라도 좀 덜 찔까 해서 보고 있어요. 다름 아닌 식품의 칼로리를 보고 있던 것. 이왕이면 낮은 칼로리의 식품만을 구매한답니다. 천근만근. 장본 물건까지 더해 오르는 길은 누군가 잡아 끄는 듯 무겁기만 한데요. 사실 집 앞에도 마트가 있지만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10분 이상 걸리는 마트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살도 찌고 이러다 보니까 땀으로 범벅이 되고 장 한번 보려면 밥은 해야 되니까 장을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간단한 장 보기조차 괴로운 상황. 현희 씨는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진 걸까요?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40대 후반 뭐 이 정도부터는 살이 그러니까 제가 원하지 않아도 살이 쪘고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걔가 뭐 운동을 하고 뭐 다이어트 약이나 뭐 이런 거 다 먹고 막 이랬는데도 잘 안 빠져요, 살이. 나이살이 잘 안 빠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안 먹거나 덜 먹거나 이러고 조금 움직이고 이러면 옛날 같았으면 그래도 한 1, 2kg씩 왔다 갔다 해 바로바로가 보일 텐데 지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 보통의 체격이었던 현희 씨. 그런데 중년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한 살은 어느새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다 지금 다이어트 할 때 먹는 약들이거든요. 안 먹어본 약이 없어요. 한약 같은 것도 다이어트 다 해보고 했는데 그때뿐이에요. 돈도 많이 써봤고 이 약들 거의 그러니까 나오면 좀 효과가 있을까? 막 이러고서는 또 사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비만이 가져오는 악영향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살을 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전했지만 늘 실패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키 153cm에 70kg 비만입니다. 체중보다 심각한 건 허리둘레 35인치로 복부 비만에 해당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늘어난 살은 먹는 약의 개수도 점점 늘게 했습니다. 나이살이 건강 악화에 영향을 끼쳐 질병이 늘어난 건데요. 그러니까 살이 쪄서 그런 건지 지금 혈관이나 이런 쪽에 많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당뇨, 고혈압, 혈압, 고지혈 이런 약을 지금 다 먹고 있거든요. 살을 꼭 빼야지 되지 그냥 약만 먹어서는 안 된다 하셨는데 합병증이 무서운 당뇨병과 각종 심혈관 질환을 부를 수 있는 고혈압과 고지혈증까지 모두 이 살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현희 씨. 나이살을 세월의 흔적이라고만 하기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제2의 질병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과거 살찌기 전 내 모습과 건강했던 상태로 되돌리고 싶기에 매일 실내 자전거 운동을 꼭 하는 현희 씨인데요.
하지만 무거운 몸은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을 힘들게 만듭니다. 힘들어 죽겠다. 좀 빠져라, 빠져. 안 타고 막 이렇게 있는 동안 괜히 뭐 죄 짓는 것 같고 불안하고 더 살찌는 것 같고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그냥 조금씩 하는 거예요. 이게 살이 자꾸 찌다 보니까 배도 나오고 이러니까는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통증이 있는 것 같고 좀 힘들어요. 점심시간. 이제야 오늘의 첫 끼를 차리는 현희 씨. 건강을 위해서라도 살을 꼭 빼야 하는 현희 씨의 식단은 어떨까요? 그녀가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들, 나물과 각종 전인데요. 얘는 쉬었네. 만든 지 좀 된 듯한 상한 나물은 버리고 드디어 식사를 시작하는데요. 사실 살을 빼기로 다짐한 후부터 끼니를 거르거나 남은 음식들로 간단히 해결을 하곤 한답니다. 추석 때 음식하고 남아서 가족들하고 먹고 남은 것 지금 버리기 아까워서 지금 먹고 있는 중이에요. 주부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깝고 이러니까 또 먹게 되고 또 살은 찌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추석 참고 외면했던 명절 음식. 결국 남은 음식이 아까워 모두 먹고 말았습니다. 또 다 먹었네 이걸. 이거 어떡해. 이러니까 살이 안 쪄. 운동 30분 더 하면 되겠지. 이렇게 배불리 식사를 할 때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체중 감량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 끝나지 않는 레이스를 뛰어야 할까요? 더 이상 몸이 병들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무거운 몸을 어떻게든 움직여 보는데요. 그러니까 몸이 여기저기 자꾸 아프고 이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살찌고 또 이렇게 음식 같은 것도 보면 남아있으면 과감히 버려야 되는데 또 아까우니까 또 먹으니까 살찌고 뭐 이러니까 뱃살이나 이런 게 도대체 빠질 날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왜 이렇게 살이 빠지지 않는 걸까요? 중년들의 다이어트가 더 힘든 이유는 다이어트 정체기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나름의 식단 조절도 좀 해보고 운동도 꾸준히 해보지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체중이 줄지 않는 이 정체기에는요.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찔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은 감소하고 체지방은 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지방을 태우는 능력 또한 감소하는 갱년기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을 전후로 해서 평균적으로 체지방은 3.4kg, 허리둘레는 5.7cm나 증가하게 됩니다.